네, 탐맨 탐정연구소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제 뭐 탐정의 개념을 잡는데 굉장히 열강을 했죠? 네, 열강을 하고 있죠. 개념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까지 다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 쭉 내려가면 시간만 더 걸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실마리를 좀 효율적으로 찾아 나가야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개념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강의에서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뭐 탐정 흥신소다라는 거를 기정사실화한 채 이제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개념이 완전히 정립이 돼 있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누차 강조해서 이런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할 겁니다, 앞으로. 자, 앞에 지금 1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까봐 PIA 협회에서 제가 실무 과정,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거기서 이제 실무적인 탐정 실무 관련된 강의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뭐 돈 내고 강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한 인간이 한 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는 결국 강의를 안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까봐 뭐 그렇게 좀 돈 주면 강의하는 데냐, 그거 막 되는 데냐, 그렇게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협회의 어떤 명예에 있어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애들은 좀 기준 이하죠. 누군지 아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뭐 협회 얘기는 아까 나중에 이제 뭐 또 다른 편에서 또 이어서 할 거예요. 오늘은 지금 뭐 흥신소와 탐정 차이를 컨셉 잡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하고 기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초. 골프 칠 때 이렇게 처음에 자세 잡는 거 되게 중요하죠. 요즘에 제가 이제 그거 뭐 좀 관심이 많은데 똑딱이라고 이렇게. 자, 기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PIA 협회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좀 뭐 제가 협회 관련된 얘기가 할 게 많은데 간단하게 뭐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도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탐정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자, 다른 협회도 뭐 요즘에 어떤 협회 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협회 관련된 분들도 임 실장은 사실 다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한마음 한뜻이에요, 전부 다. 사실은 대한민국에 탐정이 도입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로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뭐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협회든 뭐 불러주시면 저는 강의를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항상 자강론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제 스스로로 이제 탐정이 좋아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 협회에 소속돼서 지회를 맡거나 뭐 그러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러주시면 뭐 네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탐정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저는 어디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 줄 세우고 당파 싸움하고 편가르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법적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좀 쓴소리를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협회 관련돼서는 이제 요 다음에 또 다음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저는 PIA 협회에서 실무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 돈을 받고 하고 있죠. 돈을 받고 하고 있고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제가 많이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다룰게요. 자, 어쨌든 이제 1탄에 이어서 2탄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탐정의 개념을 잡는 겁니다. 자,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아까 이제 좀 결정적으로 뭐 또 몸파는 창조 같은 느낌의 어떤 마음,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좀 세게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100년을 살아도 그건 아저씨일 뿐이지, 아빠가 아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절대. 그 자리를 흥신소가 대체했다고 해서 흥신소가 탐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왜? 이 아이들 또는 젊은 친구들, 저한테 연락 오는 친구들, 우리 밴드에 보면 고등학교 또
이 탐정을 꿈꾸는 또 여고생도 있어요. 자, 얼마나 많은 어떤 책임감과 막중함, 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자, 탐정을 사랑해서 탐정이 너무너무 좋아서 탐정에 완전히 미쳐서 탐정을 하고 싶어하는 이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사실은 말이요, 탐정이 흥신소랑 같은 건데 그 원래 있던 흥신소를 이렇게 제도과에서 탐정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얘네들 어떻겠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자, 하여튼 새로운 개념을 창직한다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탐정을 만들어야 된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거 좀 보시는 분들, 예, 노력해 주실 걸로 알고. 자, 이제 흥신소와 탐정의 어떤 차이점을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임 실장이 어떤 이제 개인적인 그런, 제가 사실 또 소심한 A형이에요. 이렇게 얼굴은 좀 세 보이잖아요. 그죠? 세 보이는데, 물론 좀 약간 다혈질적인 건 좀 있긴 있어요. 제가. 있는데, 뭐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뭐 원칙대로, 저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원칙에 위배되면 얘기를 해줘야죠. 왜? 인간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신이 아니니까. 그분도 어떤 훌륭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또 알려드릴 필요도 있는 동시에 그분을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똑같은 논리죠. 뭐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누구나 실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하여튼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자한테 좀 강하게 하고 약자한테 약하게 해야지, 약하다고 막 밟아버리고 강하다고 가서 막 똥꼬 빨고 막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난 그런 새끼들을 되게 싫어해요. 저는 이제 그런 인간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앞에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지나고 나면 또 생각나고 그러면 저는 나중에 한 방 쳐요 또.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자기 마음 솔직한 대로 그냥 살면 물론 이제 사는 어떤 처세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항상 뭐 술자리에서도 얘기하고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가장 가치관의 철칙으로 삼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의 어떤 그 홍익인간, 좀 덕을 주자, 복을 주자, 해를 주지는 말고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두 번째는 진짜 좋아하는 말인데 정직이 최상이다. 제가 어학원을 한 14년 했잖아요. 영어를 되게 많이 했겠죠. 미국 문화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아들였고, 그들의 어떤 깨어있는, 그러니까 언어에는 문화가 들어가니까, 문화 역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편협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뭐 개방적이고, 좀 자유적인 걸 좋아해요. 개방적이고 자유를 추구한다고 해서 음란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조용한 애들이 오히려 뒤로 더 그래요. 자, honesty is the best policy 라는 미국 속담이죠. 정직이 최선이다. 최상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학원 할 때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 아프리카는 미국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써요. 사우스 아프리카 출신의 이제 타냐라는 어학원 우리 원어민 강사가 있었어. 그래서 걔가 이제 흑인 계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이라는 남자 걔도 있었는데 걔는 이제 미국이었어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동부 출신이었어. 그 동부는 보통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유로피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오니까 미국 동부는 화이트 칼라, 좀 지식인, 좀 화이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얘네 좀 약간 좀 멋진 흑인이었어요. 얘는 이제 제이였는데 얘네들을 내가 이제 같이 이제 고용하고 같이 하면서 느낀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을 접하면서 사우스 아프리카도 남아프리카도 이제 수준이 되게 높아요. 우리 이제 역사책이나 사회책 보면 골드 마이닝, 뭐 이렇게 금광 이런 거가 좀 많이 발달했던 나라고. 자, 얘네들이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자,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말로 혼돈이, 진짜야? 진짜? 진짜? 이런 거 물어보자 얘기하다가, 진짜야? 왜 진짜라는 걸 자꾸 물어보냐고. 당연히 진짜지.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얘네들은 얘기하다 갑자기 제가, 뻥치지 마, 뭐 이래요, 제가. 제가 영어 이름이 빌리였는데, 야, 너 뻥치지 마. You're liar. 그래요. liar. 그러다가 진짜 싸움 날 뻔한 적이 있어요. 나는 농담으로, 야, you're liar.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막
막 getting angry 하는 거 막 겁나 화나가지고 I'm not liar 이러는 거야 갑자기. 좋게 얘기하 치킨숲 먹다가 치킨숲이 뭐냐면 삼계탕을 치킨숲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삼계탕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먹을래? what you gonna have for lunch 뭐 이러면 치킨숲 하면서 그 얘기가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liar, you're lying 뭐 이러니까 I'm not liar 그럼 막 정색을 하는 거예요. 소심한 A형이거든요. 제가 또 생각을 해봐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야 이게 왜 얘가 이렇게 반응을 이랬을까 해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 미국 출신 애들한테 이제 이 거짓말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실제로 내가 you're liar 뭐 이런 얘기를 해봤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뭐 거짓말 치는 거에 대해서 진짜라고 우리는 이러는데 걔네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배워야 되겠다. 진짜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직이 최상이다. 라는 그런 게 이제 되게 멋진 말이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거짓말하는 애들은 얘한테 거짓말하고 또 얘한테 거짓말하고 얘한테 거짓말하고 자꾸 팩트를 왜곡시키잖아. 자꾸 거짓말을 치다 보면 지가 얘기한 걸 기억을 다 못해. 저도 머리가 좋지 않아서 제가 얘기한 거 기억을 다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팩트를 얘기를 하면 이제 얘기를 기억을 못해도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들은 얘기가 같을 거 아니야. 근데 거짓말 치는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지도 헷갈리니까 말에 왜곡이 생기는 거야 나중에. 그리고 얘네들 특징이 지가 거짓말하면서 남이 거짓말한다고 왜곡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인데 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대기를 딱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차가 땅 치는 거야. 뒤에 와서 내 차를 딱 붙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딱 내렸지. 내려서 아저씨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그때가 29살이었거든요. 얘네들은 20대 초반이었어. 면허증 딴지 얼마 안 된 애들인가. 둘이 이렇게 딱 내리대. 이게 쫙 내려가지고 사람을 딱 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봐야 되잖아. 딱 본 다음에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Are you okay? 근데 얘네는 딱 내려서 난 내려서 이 개들을 보고 싶은데 얘네는 내려서 밑에만 보네 이렇게. 밑에만 보는 거야. 내 차 트렁크 이 뒤 범퍼만 봐. 내려서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저기요 여기 불렀어. 그러니까 둘이 계속 막 살펴봐. 뭐 밤이었거든. 라이트 켜고 막 그래서 아니 나를 보시라니까. 내가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그러니까 아니 차를 쳤으면 괜찮아요? 물어보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꾸를 안 하면서 아니 이거 표시 별로 안 나는데 뭐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 원칙이 위배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내가 또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표시도 안 나는데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진짜 나이도 젊은 분이 왜 그래요? 먼저 사과를 먼저 하셔요. 이랬어 내가.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딱 정색을 하면서 나한테 이거 표시도 안 나는데 솔직히 제가 안 쳤다가 뭐 어떡하실 건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표시도 안 나는데 이거 제가 안 쳤다가 뭐 어떡하실 거예요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알려드릴게요. 키를 뽑아 일단 키를 운전석에 키를 딱 뽑은 다음에 내 주머니에 딱 넣어. 그런 다음에 이 새끼 봐라 이러는 나가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당연히 빨리 사과 안 하면 내가 법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 내 맘대로 할게요. 112 전화해 불렀지. 그래서 당신 왜 어쩌고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상당히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거짓말 치는 인간들이 그거 아세요? 되게 많은 거? 되게 많아요. 예, 막 이렇게 조작해서 이렇게 음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다 밝혀진다. 그래서 하여튼 정직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정직이 최상이다. 이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뭐 선의의 거짓말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좀 그런 걸 추구를 한다. 자, 그래서 어쨌든 탐정과 흥신소의 차이점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제 가장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덕성과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도덕성과 윤리성이 중요하다. 자, 보세요. 아까 이제 탐정을 나라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바람에 오랜 세월 동안 법제화를 안 해주니까 국민들이 피해자가 막 생기니까 그거를 내가 해줄게 막 해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이제 해가지고 그런 피해들이 되게 오래 있어 왔는데 자 어떤 출신인지 검증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출신들이 검증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죠? 자, 경찰들이 현장에 오거나 경찰들이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 그 사람은 경찰 제복을 입으면 경찰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인 신뢰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품위 유지의 의무, 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공무원들을 선호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자, 보세요. 공무원들을 나이가 이제 들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공무원이요. 저 사람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 이렇게, 좀 인정해주는, 뭐, 공무원을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을 인정해주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하여튼, 전과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공무원은 전과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뭐, 이게 뭐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아주 못돼 처먹은 그런 짓거리를 한 그런 사람 공무원이 될 수 없잖아. 그리고 현직 공무원도 정말 못돼 처먹은 그런 사람은 날아가잖아요. 그죠? 날아가고, 카트 되잖아. 그래서, 저 사람은 공직 생활을 했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이유가 저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은 아니다. 놈이라고 죄송하지만, 아주 범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일단 1차적인 검증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주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해서 막 어디 경제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야. 물론 이제 그런 뭐 도박에 미친다든지 그래서 뭐 그런 그래서 날아가는 경찰들이 어쨌든 날아가잖아. 그죠? 어쨌든 1차적인 검증이 되는데 이 흥신소나 이런 거는 이제 검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출신이고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고 이혼을 하여튼 가정생활, 물론 이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가정생활을 했고, 어떤,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네다섯 명 되는지 여부도 모르는 거잖아. 얘가 어떻게 하는지. 막말로 얘가 무슨 약을 하는 애일 수도 있고, 이게 경찰관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현장이 마약사범 검거라고 하더만. 그래서 이제, 약을 하는지, 하여튼, 많잖아, 되게. 그러니까 이런 게 검증이 안 된다는 건 상당히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밤이 왜 무서워요? 불을 끄면 왜 무섭습니까?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거든. 안 보인다는 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깜깜하게 불을 닦고 내가 잘 걸어갈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갈 수 있잖아. 근데 뭐가 있는 걸 캐치를 못하지. 근데 내가 거기에 부딪히고 넘어질 수가 있잖아. 그게 이제 어두운 이런 공간이라는 뜻이거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필터링 자체가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기본적인 필터링이나 이런 것도 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한테 뭘 바라겠어. 도덕성이나 윤리성은 사치 아니야?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착한 흥신소도 있을 수 있어. 심부름센터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그 사람은 착해. 그래서 이제 좋은 일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두운 속에 가려져 있으니까 이 필터링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어떤 일인지, 어떤 업체인지, 어떤 출신이 이게 알 수가 없다. 근데 반면에 이제 경찰 쪽은 그게 기본적으로 전과자가 없다. 현직 경찰들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흥신소 경찰 이 필터링을 잘 받고 이제 정말 거룩하게 청렴하게,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좀 범죄하지 않고 경찰 생활을 딱 퇴직을 하고 나서 왜 흥신소라는 말을 스스로 하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탐정이 돼야 된다. 탐정과 흥신소는 다르다. 그럼 이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첫 번째, 그죠? 엄청난 도덕성과 윤리성이 필요하다. 탐정의 첫 번째 퀄리피케이션은, 자격은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도덕성 윤리성이 파생되는 예도도 굉장히 많은데 그건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추리를 할 수 있어야 돼. 탐정은 추리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위치 추적기 딱 붙이고 막 쫓아가가지고 막 내려가 승질나고 막 싸우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몸으로 하는 애들이 하는 거고, 추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리. 그리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지. 자, 그런 사건이 이제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실무 과정에도 말씀을 드린 사건인데, 이 대전이라고 하면 그래, 여기 대전. 그러면 업종을 바꿔야겠다. 자,
어떤 상점이 두 개가 있어. 근데 여기는 여자 사장이고 여기는 남자 사장이거든. 여기는 40대 중반, 이건 30대 후반. 미혼이야. 이것도 미혼이고 둘이. 근데 이제 같은 상가 안에 1층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같이 밥도 먹고 뭐 친해지고 한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병행 수입해가지고 뭐 액세서리 수입해오는 그런 거를 파는 가게야. 이 여자는 이렇게 좀 미용 쪽에 일을 하는 여자고. 그래서 좀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서 밥도 먹고 서로 친해졌던가 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남자가 거기서 생활까지 하네? 숙식도 하고, 커튼도 이렇게 딱 쳐져 있고, 안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사건을 딱 의뢰를 받을 때는, 자, 여자 의뢰는 이거였어요. 나는 강간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남자가, 영상으로 찍었다. 찍어서 협박한다. 자기랑 결혼해서 살자. 근데 얘는 남자친구가 있어. 결혼할 남자가. 근데 성폭행을 당했고 이 영상을 찍었고 결혼해서 살자고 협박을 한대. 계속 그걸 가지고 여기 언제야? 한 2년 된 것 같은데 이거 꽤 오래됐네. 한 2년 반 된 것 같아. 자, 의뢰는 이거야.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잖아. 자, 의뢰가 이게 제대로 된 의뢰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 과정 프로세스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실무 강의에서. 또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자, 성폭행을 당했습니까? 어디서 당했습니까? 그 남자 가게 가서 당했대. 그래서 몇 번 당했으니까 한 7, 8번 당했다는 거야. 7, 8번 하루에 당했습니까? 아니요, 한 2달 반에 걸쳐서 당했대. 자, 보세요. 2달 반 동안 7번 정도의 성폭행을 당했대. 그러면은 경찰에 7, 8번을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하죠? 그러면 경찰에 왜 안 갔냐? 그러니까 경찰은 이거는 나처럼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지. 그게 무슨 강간이냐, 이런 식으로 했대. 그거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둘이 그냥 이렇게 눈 맞아서 한 걸로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야. 이제 바람 피지 말아야겠지. 자,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이 여자의 의뢰는 뭐야?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 경찰에 신고를 하시지. 안 된대. 이 영상을 없애야 되는 게 이 여자의 목적이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기가 생활정보주의를 보고 신분센터에 전화를 했대. 그러니까 신분센터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요? 그 영상만 가서 뺏어드리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럼 자, 보세요. 그 신분센터에 의뢰를 했다면 신분센터가 들어가서 의도를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 그걸 뺏으려고. 그것도 노트북 안에 이제 갖고 있대.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알기로는. 그 노트북을 뺏으러 어떤 의도, 절취, 또는 이제 얘를 폭행이나 어떤 한가불능 상태로 만들어서 데리고 오면 강도. 걔가 이제 있는데 걔 점유 안에 있는데 걔 몰래 갖고 오면 절도. 그잖아. 하여튼 그런 의도로 이 새끼가 들어가면 그건 주거침입이잖아. 봐봐요. 주거침입, 강도, 그러다 이제 뭐 때리든지 하면은 그 폭행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때렸는데 얘가 넘어졌는데 머리 박고 죽었어. 그럼 상해 치사, 폭행 치사, 뭐 몇 개를 해놓은 거 아니야. 그게 완전히. 그죠? 그러다가 뭐 화분이 하나 넘어졌으면 재물손괴, 그 노트북을 지가 어떻게 뭐 부시거나 어떻게 했으면 그건 또 이제 재물손괴가 되잖아. 그럼 이제 법을 위반해서 하겠다는 거니까 신분센터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대. 근데 아무래도 좀 겁나는 거야, 이 여자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추리와 분석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야, 이게. 자, 몸으로 하지 말고 사건을 합법적인 한도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이제 그 남자와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해라. 예. 어쨌든 7, 8번 걔랑 그런 관계가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연구를 같이 의뢰인하고 협업을 통해서 해서 그런 상황을 조금 어떻게 보면 연출 비슷하게 해서 제가 그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현행범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냥 이 타이밍에서 소리를 한번 질러줘라. 자, 그거는 이제 조금 하여튼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뭐 시나리오를 좀 짤 필요도 있고, 탐정은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추리도 해 나가야 되고, 그 사건을 정말 이 3D 입체, 우리 이렇게 건강검진을 할 때 MRI도 있고, CT도 찍고 막 하잖아. 이렇게 단층 촬영하고 저 하잖아. 그것처럼 완전히 이 사건을 파헤쳐야 된다. 이 전전 영상에서 제가 대상자를 완전히 파헤치고, 어떤 외모나 이런 걸 보고 직업까지 추리해낼 수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 사건 현상,
이 상황 자체를 또 정확하게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이 탐정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에 이제 이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도 많이 다음에 얘기해 드릴 거고, 도덕성과 윤리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추리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좀 많이 좀 나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 아니면 이제 조금, 하여튼 보류를 하시든가. 머리가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을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추리력과 분석력은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기적이면 안 돼,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면 안 된다. 자, 1번, 2번이었어요. 3번은 뭘까요, 이제 3번. 3번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꼭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막 팔아넘기고 그러면 안 돼. 이거를 꼭 어떻게 해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 머릿속에서도 지우고, 핸드폰을 항상, 공장 초기화를 하든, 내 머릿속에서 지워야, 그래야 내 머릿속에 어떤 또, 이 트라우마도 리세트가 된다. 머릿속에서. 안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계속 있으면 내가 괴로우니까. 탐정이 만나는 사건들은 다 복잡하고 좀, 이 좋은 일로 연락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힘든 일로 연락이 오더라. 그래서, 어쨌든 탐정과 흥신소의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제가 1탄, 2탄 나눠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협회적인 부분도 살짝 얘기 나왔지만, 요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의사가 없는데, 의사협회가 있고, 간호사가 간호사협회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탐정은 없는데 탐정협회가 지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좀 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어떤 민간 자격 관련된 그런 자격증도 다른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나는 굉장히 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탐정 법조에 있어서 우리가 다 소리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장단점이라든지 개인적인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탐정의 개념을 잡는데 또 많은 시간을 또 투자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여튼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이런 거 좀 많이 해주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네 이거는. 자, 탐맨 탐정연구소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